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십니다. 송재경 대표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미증시 또 이렇게 반등하고 우리 시장도 그래도 견조하게 좀 따라가려는 흐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우려가 과도했나? 라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되고 그렇게 너무 우려가 과했을 때 좀 공포가 만연했을 때 그때 샀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사실 지금 오니까 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난 특히 한 주가 그 베센트가 주도하고 네. 트럼프가 뒤에서 뒷받침해주면서 시장에 간만에 이제 소위 트럼프가 병주고 약주고 당한 거죠. 안도레리를 펼쳤는데 다만 여전히 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이것이 이제 금융시장은 뭐든지 빠르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주식시장, 채권시장 같은 데들은 그러니까 이미 다 된 거라고, 이미 다 뭔가 문제가 생겼고 이미 또 갑자기 다 해결이 됐고 주가만 보면, 금리만 보면 모든 게 이미 다 일어난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통상 그건 이제 보통 한 6개월 이상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역으로 말하면 지금은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주가는 많이 빠졌고 시장이 듣고 싶은 말을 적어도 베센트의 입과 트럼프의 입에서 들었다고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가 적어도 여기에서는 좀 약한 고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결국은 시장이 트럼프를 이길 거다라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지난 한 주간의 랠리의 근본적인 그러한 그 근거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시장도 생각은 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 아주 불확실성의 정점은 지난 거 아니겠어? 라는 뭐 해석, 심리도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지난 한 주는 좀 반등을 해주긴 했어요, 세게. 예, 그리고 워낙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심리적 저항선에 부딪혔기 때문에 올라왔고 또 두 번째로는 소위 쇼커버링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이게 워낙 헤지펀드들이 소위 이제 그 공매도를 많이 해놨다가 이것이 장이 그 트럼프 말 또 베센트의 말에 의해서 반등하면서 좀 뭐랄까 그 랠리가 조금 뭐랄까 빠질 때 심하게 빠지지만 올라갈 때도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위가 또 어찌 보면 이제 이번 주 중에는 저항선이라는 소위 기술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항선에 부딪히는 그러한 이제 지지선을 터치하고 거꾸로는 단기 저항선에 오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들은 정말로 바이 더 딥 저가 매수를 늘 이제까지 십몇 년 동안 늘 그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와셨는데 반면에 소위 전문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헤지펀드나 이런 쪽은 오히려 여기서 좀 비중을 줄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랄까요 안도를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에 그러면 수익률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산별로도 봐주시고 지역별로도 좀 확인해 볼까요? 그 사이 사실은 제일 고생했던 게 달러, 미국 달러. 야 이제 미국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빠지다가 한 주 만에 이제 트럼프의 그런 반전 때문에 사실은 달러 지수가 한 주간에 한 4% 이상 올라왔고요.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원자재도 그러면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원유도 올라왔는데 이제 그 사이에 심지어는 연초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1등이긴 하지만 금은 3,500달러 온스당 3,500달러 찍고는 사실은 좀 흘러내렸죠. 그래서 이제 금은 보합 정도 와 있고 주식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보합 정도지만 특히 그 사이 고생했던 데들이 많이 올라왔다 보시면 중국, 미국, 미중이 워낙 싸우다 보니까 중국, 미국이 워낙 많이 이제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유로존이나 이제 기타 세계 기타 등등이 갖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는 달러가 이번에 조금 우리가 달러 대비 원화도 조금 약세 이렇게 오면서 한 2.8%로 상승폭이 미국, 중국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덜한 그런 측면으로 한 주간 전반적으로는 다시 이제 리스크 온 쪽으로 좀 돌아선 모습으로 한 주를 보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이 세게 좀 빠졌을 때 덜 빠지고 세게 올라가도 약간은 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맞습니다. 환율의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환율도 환율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를 볼 때 이번에 지난 한 주간 그 뉴스에 우리나라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미 협상 뭐 이런 거보다는 제일들 관심 있었던 게 10일, 20일 한 달 발표되는 한국의 수출, 한국의 수출 데이터. 왜냐하면 4월 2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마이너스 5.5%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 세계 경기, 뭐 물동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선행의 지표 역할을 하고 맞습니다. 있죠. 네. 우리나라가 GDP에서 네. 40% 이상을 수출에 소위 의존해서 사는 나라고 또 모든 분야에서 다 세계 탑 티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출이 워낙 다변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둔화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미리 선행적으로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수출 지표를 보는데 3월 한 달 같은 데에는 5% 이상 상승했었는데 증가했었는데 이번에는 5% 이상 하락했단 말이죠.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드디어 4월 2일부터 시작된 그 본격적인 관세 이 노이즈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세계 경제의 어떤 선행으로 좀 읽히면서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이 많이 됐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부분도 좀 볼게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 이제 또 굵직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라든지 소프트 데이터라고 말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아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선취매란 얘기 하잖아요. 좋아질 것 같으면 미리 사고 거꾸로 소위 이제 그 또 아니면 매점 매수를 해야 될까요? 뭐 아까 매대에서 급한 뭐가 없어질 것 같으면 풍기 현상 미리 갖고 사재기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걱정들을 하는데 그래서 3월달 데이터 이제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것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앞으로 계속 살 거야가 아니라 앞으로 비싸져서 못 살 것 같고 혹시 없을 수도 있으니 지금 사야 돼라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미리 주문을 했다, 미리 그렇죠. 샀다 이런 것도 좀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내구재들 비싼 거 특히 많이 올라갈 거 그래서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많이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재들이 그래서 하드 데이터는 사실 지금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오히려 좀 우상향 예상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상태로 하드 데이터들은 서프라이즈 지수 안에서 예상보다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반대로 소프트 데이터 나 앞으로 안 좋게 봐 걱정돼라는 것들 그것은 소프트 데이터인데 그것은 우하향 아직도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괴리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많이들 헷갈려하는 거고 시장을 좋게 보는 분들은 뭐 실제로 말만 그러지 나쁜 거 하나도 없어. 또 좀 불안해 보는 분들은 야 그거는 미리 땡긴 거야. 앞으로는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로 연결될 거야.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이게 설레발이냐 걱정을 해서 너무 큰 설레발이냐 아니면 우리가 원래 태풍의 한가운데 지나갈 때 갑자기 고요해지잖아요. 너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게 태풍의 눈을 지나고 있는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시간을 조금씩 지나면 이게 태풍이 눈이었는지 설레발이었는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보면 미국 기준으로 보면 1분기 GDP 속보치 발표가 되고요.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된 또 보고서도 발표가 되고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나 어떤 지표일까요? 뭐 사실 지난주까지 미시간 소비 심리 뭐 이런 건 이제 안 좋게 이제 사실 나온 거 끝났고 말씀 주신 대로 고용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고용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면 고용이 미리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소매 데이터. 소매부터 시작하고 사실 그보다 더 앞서 보는 거는 물동량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마트 가서 뭔가 물건을 보려면 그 물건이 몇 개월 전부터 생산이 돼서 배나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것이 또 트럭을 통해서 돌아와서 거기에 이제 매대에 딱 쌓여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물건의 이동인 거죠. 그렇죠. 활발하게. 그러니까 첫 발주. 그래서 사실 신규 주문부터 시작해갖고 쭉 주는데 신규 주문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하드 데이터 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안 좋아지면 결국은 고용주가 우리 좀 사람 줄여야 돼 이렇게 해서 고용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일련의 사고에서 보면 우리가
앞쪽에 봐야 될 신규 주문이 있느냐,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물동량으로 넘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를 지금 자료로 갖고 와 주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자료예요? 예, 미국이라는 것은 네. 소비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크리스마스 소위 그 전후한 그러한 그 소비 시즌이 다 끝나고 나면 연말. 예, 네. 다 끝나고 면 1월에는 물동량이 확 줄어요. 아, 네,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문 들어가고 서서히 시작하면서 3, 4, 5, 6, 7 이때가 이제 미국의 업체들이 중국에서 수입을 해갖고 주문해서 쫙 그 소위 재고로 쌓아 올리는 기간. 그게 이제 계절적 흐름이군요. 예, 매년. 예. 그래서 쭉 끌고 왔다가 한 이제 9월 이때는 정점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위 11월, 12월에 이제 쇼핑을 하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요 큰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작년 4월하고 이번 4월 같은 기간을 제가 박스를 해놨는데 극명하게 다르죠. 작년 4월은 이때부터 사실은 2월 바닥치고 2월 바닥이 왜 바닥이면 저때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이나 다 춘절. 소위 그 설날 네, 네, 그때 네. 쉬잖아요. 그렇죠. 그거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생산하면서 물건을 실어 나르기 하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올라가네요. 물동량이 올라가야 되는 그 시즌인데 네. 지금을 보시면 거꾸로 이때까지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4월 들었는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트럼프의 마음을 돌린 것 중에 하나가 월마트, 뭐 소위 막 그 유명한 네. 홈디포 뭐 이런 데들의 그 CEO들 만난 만났죠.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트럼프한테 이러시면 2개월, 3개월 후에 우리 매대에 물건이 없어집니다. 텅텅 빈다. 아, 그 얘기를 사실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지금 그대로 데이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쩔 수 없게 2, 3개월 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 봤던 네. 그때 매대가 텅텅 빈 그 많이들 나왔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일단은 중국에서 중국발 미국 도착하는 그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감해서 일단은 3개월 후가 상당히 두렵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는 실물 경기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관세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까? 145%를 내고 네.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이게 뭘까 자선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너한테 공짜로 내가 돈을 더 줄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내가 돈 내면서 너한테 팔게 이 느낌 아니고는 그러니까 지금 유예가 중국 이외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렇고 근데 그것도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꽤 높은 상황이 돼 있기 네. 때문에 수입 자체가 수입 다변화가 당장 되기가 쉽지 않고 중국에서 어쨌든 월마트가 60%를 중국에서 갖고 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빼놓고는 지금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누가 유리하냐 이런 얘기할 때 각각 각국이 갖고 있는 카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기업들 가운데 중국이 뭐 소위 인질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인질인 기업이 너무 많다. 그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특히 S&P 500 같은 네. 경우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향으로 아. 또 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래저래 그러니까 중국에 팔기도 하고 네.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사다가 생산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지난 30년, 50년간 만들어진 공급망이거든요. 네. 이거를 일순간에 다 바꾼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이제 뭐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도 살펴봤지만 이렇게 되니까 코로나 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 인플레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특수성이 있지만 공급망 자체가 마비가 됐던 게 제일 큰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급망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물동량이 일단 중국에서 보내는 것이 일단 줄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물건을 로스앤젤레스 항이 미국에서 제일 바쁜 항구가 로스앤젤레스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A 항구가 있고 로스앤젤레스 항구가 있고 그 옆에 포트 그 밑에 하나 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개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가 가장 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 물건 하역하고 내리면 그거를 우리가 18휠러라고 그러죠. 엄청 큰 미국의 그 트럭들 거기다 실어갖고 전국으로 배송을 하거든요. 그 트럭의 소위 액티비티 활동량이 작년 이맘때 작년이 그 녹색선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의 녹색선인데 이게 주간 단위 데이터인데 보시면 저 밑에 보시면 하얀색 선이 현재인데 이맘때 지금 해야 될 물동량 활동 지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 있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물건이 없겠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그게 문제인데 이쪽 지역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실업이 엄청 늘겠구나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고용으로. 예, 이렇게 네. 되면 당장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하역하는 사람들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 지역 전체, 이건 마치 과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게 셧다운돼서 사람이 없어갖고 못했는데 지금 거꾸로 물건이 없어서 못하는, 결과론적으로는 상황 자체가 뭐랄까 코로나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원인만 달랐을 원인은 뿐이지 다르지만, 네. 결과론적으로는 코로나 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소매 업체들의 CEO들이 엄청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뭐 없어서 못 파는데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매대가 텅텅 빌 거다. 뭐 이런 예, 얘기 이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네, 보시면. 하고 있는 거고요. 북미에서 가장 바쁜 항구 로스앤젤레스 항 트럭 활동량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원인이 이제 가장 중심에는 관세가 있다고 하면 그 무역 합의 이런 것들이 언제쯤 조금 더, 지금 뭐 좋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분명하게 합의를 보일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지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트럼프니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미국이 지난 몇십 년간 20여 개국, 여기는 20개국입니다. 20개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었는데 네.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나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FTA 2006년부터 시작했던 평균적으로 협상 시작해갖고 협상 타결까지 가는데 한 1년 반 걸리고요. 일단 1년 반 걸리고,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협상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양국의 비준도 거쳐야 되잖아요. 각국 의회에. 네. 이게 그냥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준까지 하는데 거의 4년 걸린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해갖고 그 관세, 서로 간의 무역 상황이 리밸런싱 된다고 하잖아요. 재균형을 찾는 데까지 거의 한 4년 걸리는 거다. 우리나라도 2006년도에 시작해서 거의 1년 좀 넘게 협상 타결을 했잖아요. 1년 만에, 13개월 만에. 하지만 우리는 또 비준되는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거의 6년 걸렸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는 90일 안에, 네. 90일 안에 지금 일주일에 8개국을 만난다고 그랬나? 6개국을 만난대. 이거를 3주마다 돌린대. 6, 38. 6개국이네요. 일주일에 6개국을 만나갖고 그 다음에 새로운 6개국. 그 다음에 그래서 3주마다 쭉 원톤으로 돌리면 한 가능할 4번 거다. 돌리면 90일 안에 우리가 다 끝낼 거다. 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면? 말대로 모든 데가 따라가주면. 네. 근데 과거의 경험 봐서는 정말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입만 보고 이렇게 모든 것을 믿고 가기에는 과거의 데이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 꼭 알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관세 얘기를 이제 처음부터 워낙에 강하게 하다 보니까 지난 한 주 흐름 보면 뭐 베선트 장관 얘기도 해주셨지만 조금 유화적인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서 계속 좀 유화적인 얘기들 한 주 동안 좀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증시가 또 화답을 하면서 반등을 하잖아요. 참 증시에 대해서는 이건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증시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비교회가 2022년도입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전 세계 물가와의 전쟁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고 이건 뭐 이번에 일시적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했을 때 기억하시면 그해 1월 초부터 시작해갖고 10월 말 바닥까지 주가가 빠졌는데 영원히 그때는 엄청난 약세장은 맞죠. 한 해 내내 빠졌는데 저때 검정색 차트인데 보시면은 그대로 직선으로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쭉 빠졌다가 기대감이 있어서 한번 올랐다가 이거 또 금리 더 올리면 또 빠지고 또 올랐다가 또 빠지고 그래서 10월이나 돼서야 이제 사실 이제 확실히 물가가 10%에서 피크아웃 한 다음부터 주가는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의 트럼프 관세가 트럼프 말만 따라 정말로 90 안에 끝난다면 저희까지 안 끌고 내려갈 네. 겁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실제적인 실물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구나 라는 실망감들이 본격적으로 확인을 나타난다면 하면, 네. 저런 형상으로 쭉 흘러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분명 열려 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학자들 모두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트럼프와 베센트의 얘기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점 사실은 생각보다는 좀 약화돼 있는 것만 많아서 왜냐면 거짓말한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진핑은 전화한 적이 없다는데 이런 측면에서 서로 놓고 얘기가 보면 좀 다르죠 지금. 그런 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2022년에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네. 염두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